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의존했다. 아기는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아기에게 의존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생물학적으로 발톱이나 송곳니 같은 무기가 없던 인간은 신체적 강함 대신 타인과 연결되는 능력을 키워 생존했다. 성인들 사이의 상호, 호의적인 관계뿐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만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 아이는 어른의 도움을 받지만 어른의 미래는 훗날 자신을 보호해줄 아이들에게 달려 있었고, 노인은 보호받는 동시에 집단의 기억과 경험을 전수했다. 이러한 상호의존의 결속이 단단할수록 공동체는 풍요로웠고 구성원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자율성과 자급자족이라는 이상이 강조되면서 상호의존은 일방적인 의존과 혼동되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자유의 추구는 결국 고립과 취약함이라는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졌다. 상호의존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을 더 풍요롭고 강하게 만들며 지적 성장으로 이끌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처럼 타인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더 큰 즐거움이 있었다. 인간의 공통된 본성 속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으나 예상치 못한 풍요로움도 함께 드러났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의존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중요한 계획을 추진할 때, 혹은 생존을 유지하는 일조차 타인의 존재가 필요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침대부터 씻는 물, 식탁 위에 놓인 빵과 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는 누군가의 설계와 노동이 깃들어 있었다. 하루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인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삶은 이러한 관계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흐름이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존과 자율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줄타기, 고개사와 같았다. 과도한 의존은 해롭지만 이를 완전히 피하는 것 또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의존의 조건과 구속감이 아닌 충만함을 주는 관계의 길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다. 이는 타인에 대한 애착과 독립이라는 상충하는 욕구를 조화시키는 흐름이었다. 긍정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숍에서는 부모와 전문가들의 고민이 쏟아졌다. 아이의 심리적 필요를 채우면서도 성인인 부모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책임감에 짓눌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를 되찾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다는 느낌이나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었다는 의무감은 때로 견디기 힘든 짐이 되었다. 일부 부모들은 도움을 요청했다가 나중에 되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했다.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감각은 불편함과 불안을 낳았고, 정서적 의존은 부정적인 시선 속에 놓여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스스로 아이조차 돌보지 못한다는 무능함이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게으름의 증거로 해석되곤 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약함이나 예속의 신호로 여기는 거부감이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홀로 꾸려가지 못하고 타인에게 애착을 갖는 것을 미성숙한 함정이라 생각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적 특성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연행다 제세 겪었다. 모든 일을 혼자 해내려는 태도는 결국 극심한 소진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아이나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관계를 맺고 공고히 하는 흐름에 제약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병리적인 의존과 건강한 의존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자율성과 관계적 친밀함이 균형을 이루는 상호의존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심리학자 로버트 본스타인은 20년 넘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연구하며 상호의존에 저항하기보다 이를 수용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강한 대인, 관계적 의존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은 유대감을 형성해도 취약해지지 않았으며 갈등이 생겨도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을 신뢰했다. 의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자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를 구하는 일이 수월해졌고 이는 자율성과 친밀함 사이의 균형으로 이어졌다. 인간의 관계는 태아 시절 어머니와 공생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출생 후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이가 점차 타인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흐름을 거쳤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큰 요소는 관계의 친밀함이었으며 이는 타인 없이 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의존을 병리적 징후로 보는 시각과 대조되었다. 진정한 성장은 타인이 필요 없다는 독립의 환상이나 상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공동의존이 아닌 긍정적인 상호의존의 모습에서 이루어졌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수용하면서도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나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에 대한 질문들이 한자리에 알아내서 모였다. 이러한 균형점은 상호 간의 성장을 돕는 통로가 되었으며 긍정적 상호의존의 가운데에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호 조력의 이점으로 이어졌다. 육아 강연회에 참석한 엘레아는 2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 옷을 입힌 채 찬물 샤워를 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또 다른 어머니 샌디 역시 아이가 때를 쓰면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릴 만큼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었다. 진행자가 어린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소진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협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엘레아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다는 사실은 긍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직 그 정도의 도움을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든 책임과 과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한계치에 다다른 뒤에야 손을 뻗으려 하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의 존재는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고립된 고통과 관계의 긴장을 줄이는 열쇠가 되었다. 과거의 인류에게 상호부존은 생존과 직결된 물리적 필수 조건이었으며 집단 생활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와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했다. 반면 현대 서구 사회에서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은 생존의 위협이 아닌 물질적 성공과 안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가족으로부터 멀어져 홀로 서는 독립심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자리 잡았다. 현대사회는 독립성과 개별적인 자기 표현, 그리고 각자의 고유함을 가치 있게 여겼다. 이는 가구당 인원수나 1인 가구의 증가, 결혼과 이혼의 비율 같은 행동 지표와 더불어 자녀에게 독립심과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물려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 측정으로 확인되었다. 집단에 순응하고 융화되는 것을 권장하는 집단주의 사회와 달리 미국에서는 아이의 독특함을 강조하기 위해 희귀한 이름을 짓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문헌 속에서도 함께나 소속감 같은 단어보다 나와 고유함 같은 개인주의적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개인주의는 흔히 이기심과 혼동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타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나 개인적 선택에 따라 서로를 도왔다. 특히 가족 외의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강제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완전한 자율성과 분리라는 개념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독립과 자유로운 표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차원의 거시적 개인주의와 개인의 교육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미시적 개인주의가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된 성인은 자신의 개인적 목표보다 아이의 안녕을 우선시하며 대부분의 자원과 노력을 쏟았다. 가까운 관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고려하는 태도는 신뢰와 상호, 도움의 유대를 강화해 개인과 집단 모두의 안녕을 높였다. 다만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 채 공동의 목표에만 치중할 때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부관계처럼 매우 긴밀한 사이에서도 개인의 동기와 커플의 프로젝트가 충돌하며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했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흐름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특히 자기 실현과 독립을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개신적 열망과 타인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결국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타인의 필요를 함께 고려하는 건설적인 상호의존의 길이 중요해졌다. 지난 50여 년간 연구자들은 상호의존이라는 현상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양상에 주목했다.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호작용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다시 개인과 타인의 안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의 애착을 형성하는 흐름과 관계 속 상대의 필요에 맞춘 이타적 행동의 기제들이 연구되었으며 건설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과
지속 가능한 긍정적 관계를 가꾸는 실천적 방법들이 탐구되었다.